배 대표님, 예. 지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헌재 심판에 나와가지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많은 얘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좀 괴담이었던 것들도 진실이 밝혀지기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총대를 매기로 작정을 했구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을 받는 두 사람이 바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네. 특히 이 사람들은 충암고, 이른바 충암파로 알려진 사람들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들이라고 다 알려져 있는데, 이 헌재뿐만 아니라 또 경찰 조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국정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두 사람 간의 입장이 갈리고 있는 것 아니냐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저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상당히 주도한 인물은 김용현 전 장관이다. 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일단 충암고 선배인데다가 예. 저는 이번에 비상계엄이, 물론 비상계엄의 성격이 그렇기도 합니다만 군 관계자들이 아니면 이걸 주도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노상원이라는 사람, 또 군의 여인영이라는 사람, 이 사람들이 군이고 또 충암고등학교이기 때문에, 대통령도 충암고등학교지만 사실은 군 충암고는 김용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를 가지고서 이루어졌다. 왜냐?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이거를 본인이 이 책임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니 국회에서 여러 차례 비상계엄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현 장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미친 소리입니다. 비상계엄이라니요. 말도 안 됩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랬던 인물이 비상계엄을 주도했다는 이야기는 뭐냐? 그 생각을 계속했고, 그게 뭔가 어느 정도 포착됐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민 장관은 뭐냐? 이상민 장관은 후배인데다가 4년 후배입니다. 4년 후배인데다가 충암고.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김용현 전 장관은 1년 선배고, 1년 선배고, 충암고. 윤석열 대통령 1년 선배가 김용현, 4년 후배가 이상민입니다. 네. 근데 이상민 장관은 더군다나 행안부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관련되는 이 기관들하고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런 거하고 다 연관이 있는 것이 행안부 장관이에요. 그렇죠. 경찰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장관은 알았을 거예요. 왜? 이상민 전 장관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댈 뜯어 말렸을 사람이 이상민 장관이에요. 전 장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 직후에는 또 대통령을 보호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후배인데다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부의 장관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자기는 그것만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게 뭐냐. 적어도 이 정부는 이것을 찬성하지 않았다. 비상계엄과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 이걸 적어도 이상민 장관만큼은 분명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배반이나 배신이 아니라, 그래서 저는 두 사람의 결이 확연히 다르다.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비상계엄을 말린 충암고등학교 이상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상민 장관도 과거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제기했던 것처럼 방첩사에 찾아가서 여인영 사령관 등 뭐 충암고 인맥들하고 뭐 식사를 했느니,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비상계엄 이후에도 바로 박성재 법무장관 등하고 또 안가에서 이렇게 모임도 갖고, 그래서 충분히 윤석열 대통령과는 교감을 하고 있었던 것 아니겠느냐.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장관처럼 이 계엄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상의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지호 경찰청장이라든가 그 김봉식 서울경찰청장까지도 안가로 불러서 다 이 작전 계획이라든가 또 정치인 체포 그런 지시를 내렸다고 하는데, 그 위에 있는, 그걸 지휘하는 이상민 장관은 경찰이라든가,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 언론사에 단전단수로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이상민 장관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은 이상민 장관도 충분히 이 비상계엄에 대해서 알았을 텐데 일단 이 비상계엄이 나고 나서 국회에 나와서 12월 5일이 됩니다만은 그때는 고도 통치행위다.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건 사법심사가 되지 않는다고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그 이후 경찰 진술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는 이 국무회의라든가 당시 12.3 그 비상계엄 당시의 국무회의 그때 전 국무위원들이 다 반대를 했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는 다소 거리를 두려는 그런 그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면서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을 하면서 자기 보호 쪽으로 돌아선 것 아닌가 이런 의견들이 이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반대일 거예요. 비상계엄에 대해서.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관계입니까? 충암고 선후배이기도 하지만 충암고 선후배이면서도 매우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고 박사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 박사님이 이런 뭔가 예를 들면 어떤 일을 도모하고자 한다. 그 일에 대해서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임에도 불구하고 고 박사님 와서 내 동지 내 이 의미는 정말 지금의 이 국정 운영 상황에서 비상계엄으로 경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네. 나도 알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런데 동생이 좀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안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본인은 반대고 또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도움을 요청해 왔을 때 그거는 반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상민 장관의 태도는 자기가 비상계엄에 동조해서 그렇다기보다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해 오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부탁과 그 당부를 거절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아마 김용현 장관은 비상계엄에 동조하는 국무위원도 일부 있었다. 이렇게 헌재에 나와서는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전 장관은 국무위원 전원이 반대를 하고 아주 상당히 강하게 윤 대통령한테 그 뜻을 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김용현 장관은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 독박을 쓴다고 할까? 모든 것을 뒤집어 쓰기로 이렇게 작심을 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JTBC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그 김용현 전 장관의 집사 역할을 하고 있는 양모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전 경호처 직원 출신인데요. 이 사람이 최근에 이 사건이 난 이후 김용현 장관 부부하고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때 부인이 당신이 다 혼자 뒤집어 쓰는 건 아니겠느냐. 왜 비상계엄 그런 걸 했느냐. 이렇게 탓을 하니까 그래 내가 써야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김용현 장관은 흔쾌히 자기가 다 뒤집어 쓰겠다. 모든 책임을 자기가 안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했더라고요. 아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뭐 JTBC 보도를 듣고 말고 할 필요도 없이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거부하면은 비상계엄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먼저 주도를 했건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적극적으로 동조를 했던 이건 김용현 전 장관이 아주 적극적으로 움직인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아니 국회에서 그 전에 비상계엄 이야기는 이건 정신 나간 소리다 뭐 이야기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김용현 장관이에요. 김용현 전 장관이에요. 그러면 김용현 전 장관이 그 생각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가 나올 때 자기가 국방부 장관을 그만두는 일이 있더라도 그걸 해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냐? 상당히 적극적으로 한 것이고 또 이른바 이번 비상계엄에 상당히 여러모로 기획을 했다고 알려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하고의 수족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김용현 전 장관이 주도했고 이건 독박의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상민 전 장관이 저는 국무위원이 반대했다는 건 또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합니다. 왜? 그래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할 때 이건 정말 오래 가져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국무위원들도 그렇게 반대를 할 정도로 이거는 경고성 의미가 있다. 저는 그게 강조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포고령도 자기가 다 만들었고, 그리고 대통령한테도 가서 포고령을 보여주니까 꼼꼼하게 보지를 않고 대충 보더라 하면서 대통령을 보호를 했어요. 그리고 국회에 대한 군 투입도 모든 계획은 내가 세웠지 대통령한테는 보고도 하지 않았다 하면서 윤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한 그런 입장인 반면에 이상민 장관은 당초 그러한 태도와는 달리 이런 수사 과정을 거치면서 또 앞으로 계속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자기 보호 쪽으로 조금 더 기운 것 아닌가. 그래서 언론에서는 이상민은 윤석열 대통령과 거리두기,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 그런 걸로 이렇게 두 사람의 선후배가 입장이 갈려지고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언론에서 호사가의 병이기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모르죠.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지금 이게 다 우리가 일이 터지고 난 이후에 이제 해석들을 하니까 네. 고 박사님 말씀대로 좀 언론에서 그렇게 좀 또 각도를 맞춰서 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두 분은 워낙 충암파의 핵심 멤버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 다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뭔가 직간접적으로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는데, 그러나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것이 성공을 했더라면은 아마 두 사람의 생각이 똑같았을 텐데 그렇죠. 실패가 되고 나니까 길이 좀 엇갈리는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데 뭐 거죠. 대단한 그게 소리- 인지상정이죠. 예, 그럼요. 네.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